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결국은 제 둘째 아이보다 한 살 더 많은 36세 영선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 대표가 됐네요.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를 전부 합산해 보니까 42%를 이준석 후보는 얻었고, 나경원 후보는 22살 더 많은 나경원 후보는 31%, 그리고 주호영 후보는 14%로 압승을 했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도 나오버를 눌렀다고 합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여론은 뭐 55%나 되고 당원 투표에서 눌렀다 이거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이는 못 속이나 봅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그런 방향을 암시하는 방송을 좀 해왔습니다. 지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것 같다. 제가 그 사람 되고 안 되고 하고 저하고는 뭐 관련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막상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씁쓸한 기분도 듭니다. 제 둘째 아이보다 한 살 더 많은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 소감이고, 불특정 시청자분들을 상대로 카메라와 마이크에 섰으니까 냉정하게 언론의 길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좀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이 전당대 얘기도 많지만 실은 다음 방송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일관되게 예측한 대로 이준석 후보가 한 번도 2등으로 떨어지지 않고 쭉 1등을 하다 그냥 결승점까지 스타트부터 해서 36세 영선이 원외 인사가 정당 사상 첫 대표가 되는 일은, 그것도 아주 위계 질서가 단단한 보수 정당, 아니 꼰대 정당으로 불리는 정당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런 흐름을 예면하면서 반 이준석 편에 서서 저주하듯 경멸하듯 공격하면서 특정인을 지지해온 당 안팎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말 할지가 사실은 저는 궁금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저로선 씁쓸할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두고두고 기록될 정치적 대변혁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준석 개인을 생각하지 말고 이준석 어떤 36세 된 사람이 대표가 됐다. 꼰대 정당으로 알려진 묵은 정당인 이 보수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투표로서 당원까지도 이기는, 얼마나 우리 당직자 중진들이 당원 민심은 그냥 당원들하고도 유리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사건이 기간적으로 볼 때는 순식간에 한 달여 기간 안에 벌어진 겁니다. 경선이 대표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 저는 이준석 후보의 당선은 노태우의 6.29 선언 이후에 직선제를 골고루 출범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체제가 무슨 체제입니까? 87년 체제 아닙니까? 이 87년 체제의 인적 청산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노태우 6.29 선언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를 중심으로 87년 체제라는 이름하에서 수십 년간 운영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인적 청산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87년 체제는 어떻게 없어진다고 또는 청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내각제 등 이원접정제나 이런 개헌이라는 제도를 바꿈으로써,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대통령 중심제처럼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87년 체제가 청산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그래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을 보면 인적 청산에 의해서 청산이 아니라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87년 체제가 붕괴가 시작됩니다. 제도가 아니라 인적 청산으로. 그러니까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해오는 사람들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현행 제도가 유지되든 아니면 뭐 다른 제도로 가든 그건 다음 얘기고, 인적 청산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이준석 당선을
언론에 드러내놓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걸로 되니까 이제 그동안 언론이 이준석 후보에게 드러내놓고 호의적이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대 변화와 시대 흐름을 외면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치권 기웃거리는 젊은 세대 말고요. 정치권 밖에 있는 정치권에 끼웃거리는 젊은이 말고 젊은 세대라고 가슴을 열고 정치뿐 아니라 모든 걸 냈고 대화해보면 금방 합니다. 그들이 언어는 어떻게 쓰나, 대화 습관은 무엇인가, 유행은 뭘 쫓나,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취미는 무엇인가, 고민은 무엇인가, 희망은 무엇인가, 그들 간의 예법은 무엇인가, 친구과는 어떤 것이며 애인과는 어떤 것이며 정말로 혐오하는 것들은 무언가, 또 열광하는 것들은 무언가, 국가과는 뭔가, 가족과는 뭔가, 남녀 평등에 대한 견해는 뭔가, 기성 경제관은 어떤가, 기성세에 대한 불만은 또 뭐가 핵심인가, IT 지식 기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식은 얼마나 쌓였는가, 역사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등등등에 대해서 남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자녀나 젊은 친척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계급장을 띄고 대화해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거나 평가하지 말고 가르쳐 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계급장을 띄고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게 되느냐, 얼마나 그들을 몰랐는지, 그리고 그들이 문제점이 뭔지를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요, 후진국에서 태어난 저 같은 중노장층과는 다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의식구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래서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선진 시민이냐 아니냐는 건 별개로 일단 본인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릴 것도 있고, 그런데 나는 선진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는 후진국처럼 살고 있냐는 불만도 굉장히 많은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다르다. 나는 왜 당신하고 다른데 왜 틀렸다고 하느냐, 이렇게 판정하는 거. 너는 본인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너는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입니다. 다른 걸 틀린 걸로 얘기하는 거.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논쟁을 보면서 뼈저리게 내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나경원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이준석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준석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나경원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누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선택은 당원이하고 국민이 하는 거고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와 틀린 건 다르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세대 중에. 자식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편이라고 남들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그래도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이죠.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을 정말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식들하고. 그런데도 어쩌다가 아차하는 순간이면 나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주제 넘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언론 탓이나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는 것도 계속 빗나갈 것이고 빗나간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결국은 고립되고 갇히고 또 갇히게 될 걸로 봅니다. 단적으로요, 작년 총선 전에 야당의 압승을 단언한 사람들, 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 거의 몰락 수준 아니었습니까? 또 지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특정 후보를 유력한 후보로 예상했지만 그 사람들 국민의힘 경선에서 떨어졌던 것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오세훈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당선되기보다는 이 사람이 당선될 거라고 대표적으로 나선 사람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고 안철수 후보 쪽이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준석이 패할 걸로 예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당 안팎 주변에서 아마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앞으로 벌어질 야권, 대권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도 예를 들면 윤석열, 안성열, 최재형, 누구 뭐 유승민, 뭐 홍준표 등등이 있다고 하면 누가 후보가 될지 예상하는 것도 빗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그렇게 예측을 잘못해 옵니다. 더 나아가서
내년 대통령 후보에서요, 선거에서 무조건 야권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건 이 순간에 호응담당하는 건 근거가 애매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희망이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 누가 이길지는 아직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이게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 이걸 외면하고 있거나 모르거나 딴 의도가 있으면은 이건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장황한 얘기가 됐으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87년 체제 말씀드릴 거죠. 제 말씀은 87년 체제가 이제 청산됐다고, 붕괴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인적 총선 요구가 드디어 분출되기 시작을 했다. 공식화. 그리고 다수가 됐다. 보수정당에서. 그런 것이 완성됐다는 건 아닙니다. 또 이준석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됐다는 걸 얘기해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대성할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신호탄은 터진 것이다. 이준석이 실패하더라도 신호탄은 터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직선제를 갖고 출발한 87년 체제는 사실은 산업화 보수 세력하고 크게 봤을 때 민주와 진보 세력이 번갈아가며 집권해 오면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이 세월이 지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산업화 보수 세력은 봉착력이 도달했고, 그런 기조의 보수 세력은 이제 민주와 진보 세력도 친문 세력에서 보듯이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두 세력이. 이준석 대표의 등장한 이런 기득권 세력의 퇴장을 요구하는 집단 목소리입니다. 이준석 개인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는 나이 든 분도 중도층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특히 젊은 세대의 요구가 거칩니다. 자, 이걸 이제 여야로 가르지 말고 보수 세력만 보면요, 이준석 대표의 등장으로 해서 이준석 현상과 MZ를 말씀드려야지 이준석 개인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꼴통 보수, 태극기 보수, 아스팔트 보수, 강경 보수, 이념 보수, 계파 보수, 단식 보수, 삭발 보수, 이런 보수들은 퇴출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라는 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유력 주자들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김동연 등 온건 합리적 색채가 강한 중도층을 지향하는, 온건 보수를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세할 경우에는 보수 세력에 그동안 해왔던 주력이 교체되고 권력의 대이동이 보수 세력 내에서 시작될 겁니다. 가령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됐다, 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됐다 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전국을 누비고 미디어 현장에 미디어에 자꾸 나타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아마 수국 꼴통이나 아스팔트 보수나 태극기 보수의 얼굴은 없을 겁니다. 대신 누가 등장하느냐? 이준석 이외에도 MZ 세대하고 중도 온건 합리 보수 얼굴들이 쭉 등장을 할 겁니다. 유세장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도 그렇고. 여기서 잠시 민주당 얘기하면 민주당은 누가 퇴출 대상이냐? 586 세대입니다. 586 세대. 이 기득권 집단에 아주 최선봉에 서 있는 친문 세력에서. 그래서 71년생 박용진 의원이 재선의원인데 민주당 내의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정세균을 제치고 다른 사람 이광재니 다 제치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에서 3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이미 민주당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요. MZ세대와 온건 중도 합리보수가 국민의힘이 주력이 되는 건 된다는 전망도 있지만 야권의 지금 지상 최대의 과제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윤석열 총장이든 국힘 내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든 홍준표 의원이든 누가 후보가 됐다고 할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떻게 하는 게 정권 교체에 도움될 것 같습니까? 유권자라는 건 한정돼 수십억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비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나이 든 세대는 오래전부터 여와 야를 전통적으로 지지해왔기 때문에 여당이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오고 야당이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와도 지지층을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서 수십 년간 특정 정당표가 많이 나오고 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표가 나오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웬만하면 지지 정당을 바꾸지 않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씩이죠. 누가 후보가 되든 그렇다면 블루쿠션은 어디 있느냐? 중도층하고 특히 MZ세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MZ세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MZ세대는 쉽게 말해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젊은 유권자를 말합니다. 18세부는 2003년도에 태어났고 39세면 1982년도쯤 태어난 이런 세대를 말합니다. 이 MZ세대 18세부터 39세까지가 얼마냐? 149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중 100명 중 34명이 MZ세대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60대 이상 내일 모레 어떻게 되실 분까지 90대까지 합쳐도 1201만 명, 100명 중 27명입니다. MZ세대가 293명 많은데 나이 든 세대들은 주로 나이 든 세대끼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잠시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후세입니다. 선진국에 태어나서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선진국에 태어나서 못 산다고 불만을 가진 MZ세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투표율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든 세대보다 낮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불을 질러서 이들을 유군으로 하면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이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투표율이 낮은데도 영향력이 있는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MZ세대 중 상당수가 지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놀랍게도 그들이 꼴통부수를 하면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던 국민의 후보를 찍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일보하고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응답한 아까 말씀드린 18세부터 29세까지 응답자 중에서 30대는 빼고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탈층이 52.7%입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찍었는데 이제는 안 찍는다는 사람이 2명 중 1명이 넘습니다. 나이 든 층은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30대 이탈률은 한 30% 되고요. 또 성향을 볼 때 중도 성향층은 41.7%가 이탈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 어디를 찍을지 모르다가 국민의힘을 찍은 게 아니라 민주당을 찍었는데 이제 다시는 안 찍겠다고 지난번 보궐선거 때 안 찍었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을 잡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무슨 꼴통보수, 수구보수, 그게 좋고 나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으려면 이 MZ세대나 중도층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를 블루오션하자로 생각하자면 제가 아무리 누가 나이 든 사람이 떠들어도 그건 정권 교체 불가능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봐서는 집을 나간 집토끼들인 젊은 세대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마 사활을 걸 겁니다.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그러면은 MZ세대를 민주당이 저럴 찔인데 MZ세대를 상징하면서 그들과 중도층에게 지지를 호소할 적임자는 누굽니까? 현재는 이준석 현상의 주인공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도 무려 10몇 프로나 넘고 이번에 당원 투표에서도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55%나 되고 2명 중 1명이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중도층만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준석 현상은 그러니까 정치권의 MZ 현상입니다. 사람 이름을 붙이기가 뭐하면. 근데 이준석 현상은 바로 MZ 현상이기 때문에 MZ의 주장을 그리고 MZ의 시각을 MZ식 화법과 문법으로 전달하고 주장을 한 겁니다. 토론에 나가서도 MZ 스타일답게 캠프도 차리지 않고 문자를 통해서 득표합니다. 이거 받아보기도 귀찮은 거 일체 안 하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는 거의 안 하고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 덕택인지 그는 보수 정치는 처음으로 팬덤이 만들어진 정치인이 됐어요. 야당의 친문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치인으로서 친문 팬덤 정치인이 된다는 건 저희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이준석 덕택에 중진들이 뻔하고 식상한 감투만 차지하려는 경연장이 될 뻔한 국민의힘 전대가 엄청난 흥행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뻔하고 뭐 조직 싸움을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뻔한 얘기로. 그 결과 당원 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45%가 넘어서 지금과 같은 선거인단 투표 시스템이 도입된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1년 만에 드디어 민주당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요, 좌우우파
좌파 독재, 영남 등등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세대교체, 혁신 등이 전대의 핵심 이슈가 됐던 겁니다. 당 안팎에서 거의 합작을 해가면서 이준석에 나선 사람들도 있지만 경선 주도권은 누가 뭐라 해도 이준석이 지었던 겁니다.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현상에 쩔쩔매면서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중진들 모습을 노출했고, 급한 나머지 단조롭게 이준석 현상은 비껴가면서 이준석 현상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거기에 논란인데 그건 비껴가면서 이준석 때리기만 해도 골무래고 그 네거티브하다 결국 자멸을 한 겁니다. 달린 걸 틀린 거라고 몰아붙이다 헛발질한 겁니다.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검사의 전문적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전문가가 판단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판단한 결과까지 책임져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치대로 할 경우 공정이라는 잣대로 볼 때는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신대로 죄가 없다고 했으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윤석열 총장 입당을 못하게 배제하는 발언이라고 했으니 이게 왜 틀린 말이라고 하는지 나는 나경원 후보 측의 주장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MZ세대나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발언에다가 김종인, 유승민까지 무슨 엮어서 무슨 커넥션이 있는 한 그래갖고 윤석열 배달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건 증거는 딱 부러진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 기사 몇 개 엮어갖고 공격하니까 이게 몇 개 들어간다 이게요. 본인이 당신이 아무 죄가 없다고 했으면 답다고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둘째, 눈물 내기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텔레비 토론에서 자기가 원내대표 할 때 강경투쟁을 했는데 그걸 인정도 안 해주고 당에서 보호도 안 해줬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자기가 눈물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천안함 함장 그리고 생존장병 유가족을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피해자를 위한 눈물입니다. 가혹하게 말을 해갖고 둘 다 쇼를 했다고 쳐요. 생쇼를. 국민들에게 보면 그 쇼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를 그것이 진정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를 위해 흘린 눈물이 공정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MZ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를 갈 걸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국회에서 단식 투쟁하고 강경 투쟁한 거하고 자기네들 문제고 천안함에 폭풍한 거하고 어떻게 같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민주당의 부대변인 지냈다는 사람이 무슨 함장이 수장했다고 하는,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전쟁에 군대에 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이거 큰일 났다. 대선 레이스에서 이거 역동성을 불어넣고 뭔가 흥행 요소를 넣어야지 큰일 났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맨날 하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하는 소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무슨 기본소득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매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예능 PD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이준석 덕택에 꼰대 보수, 아스팔트 보수, 강경 보수, 기성 보수층들도 이제 MZ세대가 뭐냐라는 걸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 지금부터 탈당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 MZ세대가 어린애들이 아니구나. 쟤들이 나중에 나라를 이끌어갈 애들이구나 라는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 시야에 들어왔다고 다 찬성한 것이 아니라 드디어 너희들 어른들이 하는데 몰라가 아니라 저 사람들도 우리들의 정치적 공동체 안에 멤버라는 걸 속에서 존재를 인정하고 그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MZ 또한 드디어 자기네들에 대해 이런 눈길을 보내는 국민임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자, 대통령 선거나 그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 유세 같은 때, 아니면 유세 같은 모임이 있을 때 나경원 후보를 부르겠습니까? 주호영 후보를 부르겠습니까? 이준석을 부르겠습니까? 이준석과 비슷한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MZ세대 위주의 모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에서 누구를 초청 영순위로 꼽겠습니까? TV 속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는 게 득표가 될 것 같습니까? 답은 자명한 겁니다. 결국 MZ세대는 이준석을 앞세워서
보수의 종가 정당의 안방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사실 인적 교체를 통한 새 시대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나 전두환 신군부 때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성 정치인들을 군인들이 강제로 힘으로 퇴출시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MZ세대가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상대로 하고 표로 쏘고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기성세대가 무슨 배려하고 발탁하고 할당하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캠프도 없고 문자도 안 하고 자력으로 여론장하고 투표장에서 성과를 이룬 겁니다. 자력으로, 강제로 이룬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표로 경쟁을 해서. 이런 일은 여야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부가 했던 일은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아마 두고두고도 36세 보수정당의 영선이 젊은이가 이 대표가 되는 일은 드물 겁니다. 안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갈망하던 국민들의 욕구가 국민정당이 마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이 생겼고 바로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 약한 고리에서 폭발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주 후보를 맹비난하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저로서도 씁쓸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장강의 안물은 뒷물이 파도채서 밀어내는 것과 같은 자연이치입니다. 당 밖에서 특정 세력이나 특정 그룹이 아무리 인신공격하고 저주를 부어봐도 이준석은 이제 야권의 소중한 정치 자산이 된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준석 현상 속의 이준석 얘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준석 현상과 이준석을 구분해서 정치권 속에 있는 정치인 이준석하고 국민의힘 속에 있는 정치인 이준석 현상 속의 이준석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의힘 속에 있는 정치인 이준석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완전히 구분하고 이것도 다릅니다. 이준석은 이번에 굳어진 입지를 발판에서 대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짝 스타로 있다가 순식간에 아주 퇴장 혹은 퇴출당할까? 이준석은 새 시대를 주도할 세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력이 모여지질 않습니다.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과거 현상이 되고 이준석 현상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이준석 현상과는 유리된 채 여러 정치인들이 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전망은 엇갈립니다. 대성할 수도 있고 반짝 스타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도전이면 속된 말로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애늙은이 정치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급제처럼요. 어떤 길을 기를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준석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과거 초창기에 떴던 정치인이 얼마 안 가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전대 과정에서 많은 이준석 후보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그걸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준석 현상은 이준석과 관련 없이 진화해서 발전할 거지만 개인 이준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대 과정에서 경쟁자 특히 이준석 현상을 좀 외면하면서 이준석 개인을 심하게 공격한 사실도 있고 그래서 네거티브를 많이 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그럼 그들은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는 순전히 선거 전략상 조카 같고 동생 같은 사람을 무조건 깎아들이고 네거티브만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태도 면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젊다는 건요. 패기가 있고 쾌활하고 발랄하고 뭐 솔직하고 당당하고 도전적이고 순수하고 매력적이고 그러면 젊음이 굉장한 장점을 바라고 비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기는 넘치는 것 같고 실력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의가 없다든가 우리식의 동방 예의지국 비싼 예의가 아니면 서구식 매너가 없다거나 도끼가 서려 있거나 분노를 감추지 못하거나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걸로 비친다면은 그래서 언사가 거칠고 더 나아가서는 일각에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정도로 들린다고 본다면 이건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MZ세대답게 운동을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객관적으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MZ를 제가 말씀드린 건 MZ세대를 자꾸 말씀드려서 시청자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만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엄연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선 이준석 후보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냐 대성의 길로 갈 거냐. 이준석 현상은 굴러가지만 이준석 현상만큼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 경선에서 보여준 것이 아쉽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말고 고칠 거는 정말로 변명 또는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무자비하게 고치고 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성까지 일부에서라도 지적받아 대성한 리더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이 없습니다. 대성한 리더를 말씀합니다. 리더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성한 리더는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비전 문제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대표가 되면 그 자체로 국민의 힘이 변했다는 증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못 됩니다. 그는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 주역이 될 MZ세대가 어떤 나라를 그리는지 그 나라의 미래라든가 특히 아니면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물론 시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과문한 탓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 후보 자격 시험제를 한다든가 할당제를 폐지해서 경쟁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걸 제시했지만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든가 기타 등등 보수 정당의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좀 아쉬웠다. 또 공직 후보 자격 시험제라든가 할당제 폐지 등등도 새롭다는 의미에서는 정책권이지만 그 자체도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솔직하게 MZ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MZ세대 입장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자기들 목소리를 가감없이 그리고 생각을 전해준 거냐, 대변한 거냐, 아니면 일부만 대변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이준석 대표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기대도 있지만 불안감도 그에 못지않게 큽니다. 이 불안감 해소를 미흡하면 이준석 현상, MZ 현상은 끊임없이 굴러가고 그리고 곁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준석이 출연할 겁니다. 이준석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 원인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혹독하게 단검질해서 다시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마냥 축하만 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 겸 기대 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부터 이준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가 달린 셈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준석 현상과 MZ 현상과 이준석을 얘기했고 뒤에 부분은 그거와 분리된 개인 이준석을 얘기했는데 이준석 현상은 굴러갈지 모르지만 이준석이 잘못하면 유리가 되고 다른 이준석 후보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정말로 솔직하게 겸손하게 반성을 하고 고칠 건 고쳐가면서 앞으로 대성의 길을 큰 길을 가기를 기대하면서 한 말입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